뺨, 뺨. 딱밤 한 대 때려가지고 영창 열을 갔다 왔습니다. 뚱딱! 병장 소심남 A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과민 대장 증후군에 걸린 이유 및 상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해드리자면은 제가 군대 내에서 영창을 다녀온 이후에 간부든 병사든 모두의 눈치를 극도로 심하게 봐서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발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영창을 갔다 오게 됐을까요? 제가 영창에 갔다 온 이유는 폭행으로 갔다 왔습니다. 폭행으로 갔다 왔다고 하면은 다들 뭐야 저 소심남 A라면서 소심하지 않은 것 같은데 아주 대범한 친구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 소심남 A는 폭행도 소심한 폭행이었죠. 바로 이 떼뺨 딱밤 한 대 때려가지고 영창 열을 갔다 왔습니다. 저는 왜 딱밤을 때리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딱밤으로 인해서 영창열을 어떻게 가게 된 것일까요? 상황 설명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은 제가 생활했던 곳과 환경이 유사한 곳입니다. 이 사진에서 보면은 침낭과 매트들이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 있잖아요. 이게 문제의 시발점이었어요. 왜 이게 문제의 시작점이냐? 이때가 무더운 여름이었어요. 2015년 6, 7월쯤이었을 거예요. 너무 더워가지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다가 군대는 취침 시간이 10시니까 10시에 누워서 한 새벽 3시까지 한 5시간 동안 너무 더워가지고 잠을 못 자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한 새벽 3시쯤 넘어가지고 이제 겨우 이렇게 지쳐서 잠들었죠. 잠들었는데 갑자기 팔이 톡 이렇게 제 얼굴에 올라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깜짝 놀라서 깼죠. 깨서 너무 놀라가지고 이게 뭐지 하고 너무 놀라서 팔을 이렇게 치웠죠. 치우고 팔의 주인을 한번 봤습니다. 옆에 자고 있는 후임이죠. 빡이 쳤습니다. 내가 어떻게 잠들었는데 날 이렇게 자기는 꿀잠 자면서 저에게 잠꼬대로 이렇게 깨울 수 있을지 너무 화가 났지만 참고 뭐 그럴 수 있지 하고 책을 들고 복도 나가서 밤을 샜습니다. 밤을 새고 이제 또 책 들고 생활관 안으로 가서 후임에게 얘기를 했죠. 네가 자는 도중에 팔로 내 얼굴을 쳐서 내가 일어나서 지금까지 밤새 책을 읽고 왔다. 다음에는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다. 이랬더니 후임이 죄송합니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알겠다 하고 넘겼어요. 그리고 그날 밤이 또 찾아왔죠. 이번에는 그냥 아예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눕지 말고 책이나 보자. 책 보다가 진짜 피곤할 때 와서 바로 자버리자 하고 한 새벽 3시까지 책 읽다가 진짜 생활관 들어와서 누운 지 1분도 안 돼서 잠들었던 것 같아요. 잠들었는데 이번에도 아니나 다를까 무언가가 날라왔어요. 제 엉덩이로 그 친구가 그냥 발로 제 엉덩이를 빵 찬 거예요. 진짜 사커킥으로 축구공 차듯이 빵! 아주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우선 그렇게 아픈 건 아니었는데 이거는 좀 이상한데? 이건 좀 진짜 구라 같잖아요? 느낄 때 구라 같죠?
아이 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저도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아 이건 잠꼬대가 아니라 이 친구가 일부러 자는 척을 하면서 나를 괴롭히는 것 같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주 또 그 후임을 봤죠. 연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꿀잠 자고 있더라고요. 아주 이게 무슨 일일까? 그래서 우선 심증만 있고 물증이 없으니까 그냥 우선 그 발이 제 매트 쪽으로 넘어와 있더라고요. 아주 그 발만 증거물로 남겨두고 아침에 일어나서 후임이 그 자고 여기 이제 노래가 나오죠. 기상 빰빰빰빰빰 빰빠라빰빰 할 때 이 친구 딱 일어나려고 하더라고요. 아주 제가 딱 멈춘 다음에 야 잠깐만 이러고 제 매트에 넘어온 발을 보여줬어요. 야 이번에는 네 발이 넘어와서 내 엉덩이를 발로 찼다. 진짜 이게 말이 되는 일이냐. 그랬더니 또 죄송합니다. 제가 요새 너무 피곤해가지고 잠버릇이 심해진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또 뭐라고 말을 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한마디만 했어요. 아 이거 네가 잠꼬대로 날 깨우면은 솔직히 좀 이제 그 상황에서 내가 널 깨워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다 바로 알려주겠다. 대신 이번에도 또 그런 일이 있으면은 내가 널 땅콩으로 깨워도 되겠느냐 하니까 알겠대요. 바로 또 자기가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깨워주면은 된대요. 아주 오케이. 그날 밤이 또 왔어요. 이튿날을 제가 밤을 샜잖아요. 잠을 잘 못 잤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피곤해서 10시가 되자마자 잠들었어요. 그렇게 잠들었는데 진짜 기절해 있었는데 진짜 꿀잠 자고 있었는데 제 축탱이 아니 제 턱을 왼쪽 턱을 이렇게 주먹으로 강타를 했더라고요. 아주 진짜 이거는 실화예요. 이거 뭐 몇 주간 텀이 있었던 것도 아니라 하루, 이틀, 3일 연속으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어이가 진짜 없는 거죠. 아주 진짜 이거는 좀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 친구를 또 봤죠. 주먹을 뻗은 채로 잘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앉아가지고 그 친구한테 딱밤을 여기 이마에 톡 때렸어요. 톡 때렸는데 미동도 안 하고 그냥 자더라고요. 아주 거기에서 현타가 와가지고 내가 뭐 얘 딱밤 깨어서 뭐 하겠냐 이러고 그냥 다시 누웠어요. 잠은 오지 않았지만 아침은 왔죠. 아침은 와가지고 그 친구한테 제가 말을 했어요. 이번에는 네가 내 턱을 때려가지고 내가 일어났다.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래가지고 내가 너한테 땅콩 한 대 때렸는데 너 미동도 없이 자가지고 그냥 냅뒀다. 그냥 내가 분대장님한테 얘기해서 그냥 자리를 바꾸는 게 좋겠다. 아주 그 친구가 저희가 1번부터 여기 8번까지 자는 따닥따닥 이렇게 있다면은 친구가 3번 제가 4번이었는데 제가 이거 8번 쪽으로 옮겼어요. 옮기고 나서 저는 고통에서 해방이 됐죠. 고통에서 해방이 된 줄 알았는데 더 큰 고통이 찾아옵니다. 더 큰 문제는 뭐였냐? 한 며칠 지났나? 한 3일 정도 지났나? 그런데 갑자기 행정장교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아주 불러서 행정반에 갔더니 성균아 네가 지금 마음의 편지에 여기에서 마음의 편지는 군대 내 신문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마음의 편지에 네가 저격을 당해가지고 이제 행동을 조금 조심해줘야 될 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은 뭐 큰일이 생길 것 같다. 이러시는 거예요. 아주 저는 뭐야? 별일 아니겠지? 하고 넘겼어요. 그런데 그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친구가 저라는 가해자의 처벌을 계속 원한다고 어필을 했나봐요. 이게 그래가지고 문제가 커져가지고 갑자기 진술서까지 쓰래요. 그래가지고 진술서를 썼어요. 진술서니까 말 그대로
뭐 밤에 이런 일이 있었고 이렇게 해가지고 3일 동안 이렇게 하다가 그래서 딱밤을 한 대 때렸다. 근데 그 친구는 뭐 미동도 하지 않았었다. 이렇게 사실대로 썼습니다. 썼는데 갑자기 그거를 행정보급관님이 보셨나봐요. 보고 와가지고 야 성균아 넌 진술서에서 뭐 반성이 안 느껴진다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진술서에서 반성이 왜 나오죠? 그러니까 그쪽은 이제 피해자 말만 듣고 저를 이제 완전히 그 가해자로 하고 이미 진술서랑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가해자 입장에서 너는 진술서지만 반성문 같은 진술서를 써라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아주 저부 다시 쓰래요. 아주 다시 썼습니다. 뭐 상황 똑같이 앞에 썼던 거 썼고 그 뒤에 한 줄만 더 붙였어요. 뭐 이렇게 이런 상황이 있어도 땅콩을 때리면 안 됐는데 땅콩을 때려서 죄송합니다. 이 말만 붙였습니다. 그랬더니 뭐 더 부르진 않더라고요. 더 부르지 않고 이제 며칠 뒤에 저는 격리가 됩니다. 격리 아니고 격리가 돼요. 격리라는 게 그냥 생활관을 다 같이 쓰잖아요, 병사들이. 근데 생활관 안 쓰는 생활관으로 제가 튕겨져 나갑니다. 튕겨져 나가고 그 다음에 혼자 있으면은 외로우고 무슨 일이 생길 거라 생각을 했는지 제 동기들 두세 명도 같이 생활관을 같이 쓰게 해줬어요. 동기들한테도 뭐 민폐였죠. 왜냐하면 생활관에서 이제 그때 제가 상병 초였으니까 생활관에서 막 할 일이 많을 텐데 생활관을 비워야 되니까 아주 동기한테도 민폐고 그 다음에 이제 범죄자 낙인 찍혀가지고 부대 내에서는 이제 저를 좋아했던 선우님들도 쉽게 다가오지 못하고 외롭게 따돌려지고 있었죠. 따돌려지고 있어가지고 이게 일 처리가 그렇게 빠르게 되지 않더라고요. 계속 뭐 사건 뭐 점검하고 뭐 한다고 한 3주간 넘게 격리되었던 것 같아요. 가지고 맨날 일 끝나고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가지고 먹는 걸로 풀어가지고 그 투게더 있잖아요. 투게더 큰 통을 하루에 그냥 속이 너무 타서 속 달래는 식으로 하루에 한 통씩 먹었어요. 한 통씩 먹다 보니까 3주 만에 72kg에서 80kg가 되더라고요. 금방 찌더라고요, 살찌는 거는. 이제 부대 내 재판을 하겠대요. 아주 부대 내 재판 갔더니 한 간부들이 한 4-5명 있고 특이한 게 그 잘못을 한 병사들 한 명씩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잘못했던 사람들도 한 5-6명 있었거든요. 5-6명도 같이 들어가가지고 그냥 이미 죄인으로 낙인이 찍혔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들어가자마자 그냥 1, 2, 3, 4, 5, 6 이렇게 줄 세우고 너 왼쪽에서부터 최후의 변론 얘기해봐 이러더라고요. 아주 사람들 얘기하는 건 뭐 내 귀엔 들리지도 않았고 제 얘기를 했어요. 그냥 사건이 이렇게 있어서 그냥 밤에 이렇게 해서 살짝 땅콩 때린 게 그렇게 큰 죄냐, 이게 폭행이 원래 성사가 되냐 물어봤더니 폭행을 해놓고 왜 이렇게 뻔뻔하냐요. 너무 반성하는 기미가 안 보인대요. 아주 너는 너무 괘씸하다 이러고 저는 끝났어요. 그래서 그런지 괘씸죄가 추가돼서 그런지 저는 땅콩 한 대 때리고 부대 내 재판에서는 만창이 나왔어요. 만창이라며 하면은 15일 영창 가는 걸 얘기를 하고요. 어이가 없었죠.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근데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부대 내 재판 끝나고 이제 법무부로 넘어가게 됩니다. 법무부로 넘어가서 또 이런저런 상황 얘기 다 해야 돼요. 처음에 했던 거 똑같이 다 합니다. 법무부 간부 앞에서. 그리고 나서 한 이것도 일주일 걸렸나? 일주일 뒤에 이제 15일은 너무하다. 폭행으로 15일 너무하다. 폭행은 폭행이래요. 거기서도 뭐 어쩔 수 없대요. 5일 깎아서 열을 갔다 와라. 땅콩 한 대에 열을 갈아서 알겠다 했습니다. 알긴 뭘 알아요. 알겠다 하고 우선 항소 신청을 했어요. 항소 신청을 했는데 3일 기다려도 뭐 사건 진행 뭐 되는 게 없어요. 뭐 저를 부르거나 막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또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더니 제 사건 담당 법무부 간부가 한 달 동안 어디로 파견을 갔대요. 아니 왜 말을 안 해줘? 내가 물어볼 때까지. 그래서 한 달을 기다리래요. 아니 난 3주간 지금 이렇게 격리되고 하는데도 폐인이 돼버렸는데 한 달을 어떻게 또 기다려? 에? 에? 그래가지고 그때 멘탈이 끊어졌어요. 그냥 끊어져가지고 그냥 항소 취소하고 그냥 영창 가겠습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영창 보내주십시오 이랬더니 알겠대요. 그날 얘기하자마자 몇 시간 안 돼서 항소는 취소됐대요. 근데 영창은 내일 못 간대요. 아주 왜 못 갑니까? 저 빨리 진짜 지금 정신이 피폐해져서 그냥 영창 갔다 오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랬더니 간부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야, 네가 지금 가버리면 네 이제 대탈 후임 인재 들어왔는데 인수인계는 그건 누가 해주냐? 네가 인수인계 끝내고 가야지. 진짜 쳐버리고 싶었어요.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미 자기 그 병사 아니니까 저는 이미 쓸모가 없어진 도구로 취급을 하더라고요. 제 감정은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막 뚫린 입이라고 내뱉는데 진짜 그 입을 꼬매버리고 싶었어요. 아주 자 미치지 않고 이성의 끈을 놓지 않고 3일간 인수인계 끝내고 영창에 제가 쪼르고 쫄라서 영창에 가게 되었습니다. 영창에 들어와서 우선 열흘간 생활을 하겠죠. 그동안 열흘간 지내면서 저보다 늦게 온 사람도 있었고 빨리 온 사람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의 일수와 죄명이라 해야 되나? 하여튼 어떤 경위로 들어왔는지 알려드릴게요. 그 사람들은 5일 들어온 사람이 있었어요. 5일 들어온 사람은 새로운 신입병한테 장기자랑 시켜가지고 뭐 포켓몬 성대모사를 하라고 했는데 그 친구가 삐까삐까 뭐 이런 거 했나봐요. 아주 그 친구가 너무 수치심을 느꼈다 해서 그 수치심을 준 죄로 5일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명은 휴대폰 말년에 휴대폰 들고 와가지고 휴대폰 쓰다가 걸려가지고 7일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저랑 똑같이 열흘 폭행으로 들어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진짜 폭행은 열을 주나봐요. 땅콩을 때리든 죽방을 날리든. 그 사람은 자기 동기한테 죽방을 날렸는데 왜 죽방을 날렸냐면은 이제 10시 때 자야 되는데 10시 때 배가 너무 아프더래요. 아주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보고 있는데 동기가 불을 껐다 켰다 장난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너무 화가 났나봐요. 그 사람이 당하는 사람이 아주 야 너 볼일 나가면 너 뒤졌어 이러고 나왔는데 그 동기가 계속 깝죽거렸던 거죠. 그랬더니 진짜 눈이 돌아가지고 바로 죽방을 날렸대요. 그랬더니 그 동기가 기절을 했대요. 그러다가 이제 밤 10시면은 이제 순찰을 도는 간부가 있는데 간부가 그걸 보고 바로 상황에서 적발돼가지고 열흘 폭행으로 왔대요. 들으면서 좀 같지 않아요? 당하는 입장이라 생각을 해봅시다. 열흘을 제가 왔는데 저는 딱밤 한 대로 왔어요. 또 열흘을 누가 왔는데 그 사람은 죽탱이를 꽂아가지고 애가 기절을 해서 열흘이래요. 거기에서 느낀 바가 있습니다. 좀 제 인생의 모토가 된 게 있는데요. 일을 만들려면은 일이 되고 일을 만들지 않으면 일이 되지 않는다. 이 말뜻이 좀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대하기는 너무도 쉽다는 거예요. 그리고 힘 없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에게 저항하기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아, 영창에 있는 동안 이 말만 되뇌었어요. 진짜 행동 하나 조심하자. 힘 없는 나는 무슨 행동을 하더라도 여기에서는 그냥 최대한 나서지 말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주 영창 갔다 와서
다른 부대로 튕겨져 나가고 거기에서는 진짜 쥐죽은 듯이 살았습니다. 뭐 아무런 말도 안 하고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무조건 최대한 웃으면서 살았어요. 그냥 비위를 맞췄다 해야 되나? 하여튼 애들이 좋아하는 방향으로만 저는 어차피 튕겨져 나왔으니까 이미지 안 좋으니까 아주 애들과 최대한 지내려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계속 간부들한테도 잘 보이고 막 티 하나 안 잡히려고 아 얘는 튕겨져 나와가지고 뭐 이런 것도 못해 이런 거 안 하려고 진짜 열심히 할 거 다 하고 그다음에 결국 마지막은 좀 인정을 받고 나오긴 했어요. 근데 대신 눈치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제가 군대 이제 말년 병장 때 저를 좀 따르던 후임이 와가지고 이제 말을 놓거든요. 이제 말출 한 나가기 한 달 전 그때쯤 제가 말출을 29박 30일을 나갔으니까 한 저녁 2달 전부터 말을 놓게 했어요. 했더니 형 이렇게 자꾸 화장실 가? 화장실 너무 자주 가는 거 아니야? 이러길래 그때는 의심을 못 했는데 제가 그때부터 이제 간부들 눈치 보고 막 이러면 스트레스가 받으면 바로 화장실을 가더라고요. 그때가 초기 증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신경 안 쓰고 이제 전역을 하고 이제 일상생활이 너무 힘드니까 그때 깨닫게 된 거죠. 그렇게 저는 군대에서 과민대장 증후군을 얻고 전역을 했습니다. 군대는 몸 성이 나오면은 성공한 거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제 신체적으로 그런 거 말고도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 받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주 다시는 저 같은 사람이 안 나왔으면 좋겠고요. 국군 장병들 다들 무탈히 전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충성! 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